여기 있는 애들은 그런 게 전혀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테뉴어 클락이 10년이라고 들었고 지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니큐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학사, 석사를 과정을 밟으시고 미국의 박사 과정으로 오신 그런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워낙에 미큐에서 일을 할 때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하면서 풀 수 없는 그런 클리니컬 이슈들을 볼 때마다 리서치라든지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석사를 하게 됐고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리서치를 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카데미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석사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인서울에서 프로페서 잡을 잡기 위해서는 PhD를 외국에서 하고 오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PhD 프로그램을 어플라이 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여기 계속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미국에 처음에 유학 생활을 이제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할 때로 돌아간다면 뭐를 알았으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든 게 다 새로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워낙에 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한국 물정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뭐 이분 그로서리 쇼핑하는 것도 나한테는 새로웠고 그다음에 뭐 뱅크 어카운트 오픈하는 것도 새로웠고 다 모든 게 다 이제 새로워서 그 리소스들이 그러니까 오기 전에 미리 알았었더라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에듀케이션이 좀 있었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서바이브 해야 되는지 그런 이렇게 베이직 라이프 이렇게 서바이벌 스킬 같은 게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지만 이제 코리안 컬처가 약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살이 넘으면은 부모님한테 독립을 하고 혼자 살기 시작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한 게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클리닝을 한다든지 런드리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플러스 공부를 하는 거 그 매니지하는 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약간 하이스쿨에서 칼리지 스튜던트 트랜지셔닝 하는 아이들이 겪는 약간 그런 챌린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알고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독립을 이제 외국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약간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다른 점. 응. 기본적인 이렇게 살아갈 때 있는 유용한 리소스스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뭐 체크 뭐 이런 것도 없고 나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가 달랐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책 같은 그런 시스템도 없고 핸드폰 뭐 핸드폰 오픈하는 거, 뭐 일렉트리시티, 뭐 유틸리티 같은 거 다 오픈하는 거 등등 시작해서 케이블 뭐 약간씩 달라요 한국이랑.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미국 간호대에서 정교수로 계시잖아요. 간호 학생이 보면 교수님은 다 교수님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교수란 직장에도 굉장히 다른 종류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제 조교수, 부교수, 이제 정교수가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너싱이라는 그 디스플린 자체가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트랙이 있어요. 클리니컬 트랙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테뉴어 트랙이라고 있어서 보통 클리니컬 트랙에 있는 교수들은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같이 해요. 티칭이랑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하는 게 걔네들의 메인 잡이고 테뉴어 트랙에 있는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하는데 리서치랑 티칭이랑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페셜티와 관련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 서비스 같은 거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프레젠테이션 리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너스들 리서치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제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개를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시작을 해서 어소시에이트로 프로모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 프로페서로 프로모션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개의 레벨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에서 어소시에이트로 가기까지는 보통 5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어시스턴트로 이제 처음에 잡을 시작을 하면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건 테뉴어 클락이라고 하는데 보통 5년 정도가 학교마다 이제 테뉴어 클락이 달라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테뉴어 클락이 10year, 그러니까 10년이라고 들었고, 뭐 듀크도 10년이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있는데 내가 있는 보스턴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5년이에요. 테뉴어 클락이. 그래서 이제 5년이 끝날 때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에비던스랑 같이 해서 서브미션을 하는 거예요. 테뉴얼 패킷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얘가 리서치, 티칭, 서비스에서 충분히 프로덕트를 만들고 사이언스에 기여를 했는지 이제 학교마다 이제 디퍼런트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그 크라이테리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크라이테리아를 밑했는지를 봐요. 체크를 하고 그냥 미스를 했으면은 이제 프로모션을 주고 테뉴어를 주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그 테뉴어 트랙의 패스고, 네. 클리니컬 트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프로모션을 해요. 얘네들은 이제 1년, 3년, 5년 뭐 이렇게 컨트랙 리뉴얼 하듯이 이제 이발리에이션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테뉴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테뉴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계속 컨트랙 리뉴얼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클리니컬 프로페서들도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오브 프랙티스, associate professor of practice, and then full professor of practice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프로모션 크라이테리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클리니컬 트랙은 MP라고 보면 되나요? MPT, MP. 아무래도 이제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있는 트랙은 기본적으로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메인테인을 해야 되는 게 one of the requirements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MP인 사람들이 좀 많고 그냥 RN인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MP들이 있고 이제 대부분 하루 정도는 프랙티스를 하고 병원에서 나머지 시간에는 티칭하거나 아니면 그 클리니컬 트랙에 있는 사람들도 리서치에 인게이지 하기도 해요.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메인 잡은 아닌 거죠. 메인 크라이테리아는 아닌 거죠. 프로모션 할 때. 교수님의 이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일과 하루 일과는 보통 티칭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티칭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티피컬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주로 이제 내 모든 시간은 많이 리서치를 할 때 좀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리서치 미팅과 팀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스포레딕하게 across the week 이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미팅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만나고, 티칭 준비도 하고, 그랜 뭐 라이팅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들의 삶이라는 게 약간 아카데미아에서 일하는 게 병원에서 널스로 일하는 것처럼 8 to 5 뭐 이런 식으로 딱 끝나는 그런 스타일의 잡이 아니고 약간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서 내가 가장 프로덕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나쁜 점은 밤이고 낮이고 뭐 주말이고 이제 계속 나는 5시 이후엔 일 안 한다 그런 컷오프가 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계가 분명하지 그치. 않군요. 맞아요. 이제 한국의 간호 세계와 문화도 이제 아시고 미국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이제 아시잖아요. 둘이 비교해서 어떤 게 다르고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간호대 문화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문화랑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떠난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조교로 이제 한국의 학생들을 만난 그 경험이라고는 조교로 일할 때였는데 그때는 학생들의 퍼스널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한국 애들은 좀 더 샤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런 게 전혀 전혀 없고 이제 굉장히 교수들한테 찾아와서 뭐 얘기하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컴포터블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하거나 그럴 때도 이제 내가 보기에는 그게 에이시안 컬처여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수방에 찾아오고 교수들한테 뭐 물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이라기란 뭐하고 이렇게 편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거나 그런 거를 못 봤는데 이제 물론 내가 조교였으니까 교수보다 편하니까 그나마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런 학생들 많이 못 봤는데 여기는 굉장히 애들이 교수들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 자체를 편안해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계 미국인 이제 간호사분도 말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국 컬처가 나한테 있는 것 같다. 이제 말하는 게 조금 샤이해지거나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약간 좀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 안에서도 보이는 게 이제 학생들 클래스 가르치거나 그럴 때 에이시안 학생들이 있어요. 있고 이제 와이트인 애들도 있고 뭐 블랙인 애들 여러 가지 이제 다이버스하게 있는데 확실히 에이시안 애들이 조용해요. 조용하고 이렇게 뭘 물어봤을 때 빅 그룹에서 이렇게 딱 스탠드업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더 샤이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다고 얘네가 따로 1대1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또 잘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뭔가 빅 그룹에서 뭔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샤이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의 입장으로서 이제 눈에 띄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인가요?
아무래도 질문했을 때 잘 대답해주는 학생.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이그잼을 본다든지, 뭐 어사이먼트를 준다든지 했을 때 이제 appropriate question을 많이 물어보고 찾아오고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좀 눈에 들어오긴 하죠. 좋은 팁이네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너무 조용히 앉아있고 말 안 하고 안 찾아오고 그러면 사실 기억을 못 해요, 그런 학생들은. 학생이 너무 많기도 하잖아요. 어시스턴트에서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테뉴어 트랙 프로페서로 등급이 될 때 인컴 프로젝션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인컴도 달라요. 그 익스피리언스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PhD를 터미널 디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스턴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디그리가 없으면은 프로페서 타이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시스턴트건 어소시건 뭐 클리니컬 트랙이건 터미널 디그리가 있어야 되고, 터미널 디그리라고 하면 PhD나 DMP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일단 터미널 디그리가 있어야 하고,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디그리가 없어도 클리니컬 트랙 잡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로페서 타이틀을 안 주고 뭐 클리니컬 인스트럭터라든지 뭐 이런 그런 타이틀을 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디그리에 따라서 샐러리 랩이 일단 달라지고, 처음 시작하는 이니셜 샐러리가 만약에 PhD 끝나고 뭐 포스트닥토럴 트레이닝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셔널 트레이닝을 받거나 그랬으면 샐러리가 이제 약간 하이어 레벨을 시작을 해요, 이니셜이.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레벨은 그렇게 다르고, 다른 회사들이랑 똑같이 매년 뭐 2%씩 샐러리 레이즈가 있고, 2에서 뭐 3% 정도 샐러리 레이즈가 있고, 테뉴어 심사를 해서 테뉴어를 합격을 해서 이제 프로모션이 되면 그때는 이제 10% 인크리즈가 들어가요. 풀 프로페서 할 때도 거기에도 이제 빅 점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테뉴어와 풀이 다른 건가요? 테뉴어 처음에 이제 어시스턴트에서 어소시에이트로 갈 때 이제 테뉴어를 같이 주고요. 네. 그다음에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with 테뉴어에서 이제 풀 프로페서로 갈 때 또,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조교수, 정교수, 교수? 그렇게 되나? 네. 저도 이제 막 찾아봤는데 교수가 음. 한 10가지는 그치?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정확하게 터미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교수, 정교수, 그 다음에 풀 프로페서를 뭐라고 그러는지 그냥 교수 아닐까 싶어요. 네. 박 교수님의 음.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그냥 궁금해요. 교수님의 생각이. 최종 목표. 아직까지 막 롱텀 골이라고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 그 연구 분야 자체가 미숙아 아이들의 피딩 프로블럼을 서포트해주는 이너벤션이라든지 스트래터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디벨롭하고 테스팅하는 그런 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니큐 널스로 일했을 때 피딩 문제가 가장 사실 lingering problem이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풀 해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NICU 프랙티스 생각해 보면 이제 널스가 가장 프라이머리 피더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널스로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내가 라인을 잡았는데, 그 라인을 좀 이어가고 싶어요. 이어가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땐 사실 우리가 싱글 에스니티 컨트리잖아요. 그래서 뭐 different race라든지 different ethnicity 그룹이라든지 이런 쪽에선 전혀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이제 미국에 오고 여기 10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실 약간 underrepresented 백그라운드에서 온 사람들이 헬스 프로블럼이 더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약간 패스를 디비에이트 해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하는 일을 계속해서 내가 사이언스를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거고, 또 내가 에듀케이터니까 이제 계속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속 에듀케이트 잘 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롱텀 골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너싱 에듀케이션의 공백이 되게 오랫동안 화두잖아요. 이제 간호대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르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호를 어떻게 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문제예요. 너싱 쇼리지. 지금 아카데미아에 있는 교수들도 보면은 나의 멘토로서 이제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다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주니어 패컬티들이 엄청 많고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카데미아 쪽에 관심이 있고 에듀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카데미아의 웍에 어트랙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솔루션은 우리 제너레이션인 사람들한테 이런 에리아도 있다. 간호사로서, 그러니까 간호사로서 병원에서만 일하고 뭐 환자 보고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 네가 만약 에듀케이션이나 뭐 리서치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분야도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려줘서 얘네들이 이런 패스도 있구나 하고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걔네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호를 메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몰라서 이쪽으로 패스를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진짜로. 저도 이제 간호대 졸업했을 때 그냥 음, 병원에서 일하는 것만이 나의 음,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잘 몰라요. 사실 뭐 이렇게 아카데미아나 리서치 하면은 보링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쪽에 그냥 나는 아예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랬었거든요, 학생 때. 근데 막상 거기에 이제 발을 담그고 배우다 보면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패스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그 네. 기회를 맞아요. 준다고 해야 되나?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으로 간호 유학으로는 이제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간호대나 대학원, PhD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PhD 졸업반이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꼭 교수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미국에서 PhD 프로그램을 하고 네. 있는 사람들, 많은 조언을 해주고 싶죠. 왜냐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교수잡을 잡고, 그다음 테뉴어를 하고, 이런 그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물론 이제 PhD를 졸업하는 과정도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페인풀하고 그러겠죠. 모든 과정이 다 그렇겠죠, 모든 거에. 가장 성공적으로 그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고, 일단. 좋은 멘토를 만나고, 가장 그 처음 PhD 졸업하고 교수잡을 잡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PhD 스튜던트이었을 때는 그냥 리서치만 하고 수업만 듣고 한 개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교수잡을 잡게 되면 갑자기 멀티플 햇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티칭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해야 되고 뭐 디파트먼트 미팅도 가야 되고 그다음 그렇다고 또 내 리서치도 온고잉하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오버웰름 된다고 하나? 처음 이제 패컬티 잡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세 가지를 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방법? 이제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스트러글 하고 있는데, 어시스턴트 프로페서일 때는 그러니까 프라이어타이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서치를 좀 프라이어타이즈 하고, 내 티칭은 이만큼만 쓰고, 서비스는 나중에 내가 어소시에이트 되면은 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퍼센티지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성공적으로 테뉴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익스펙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예 몰라요. 처음에 그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시작할 때 이렇게 정신이 없는 잡이었나? 이런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 멀티플 햇이라는 롤을 좀 이해를 하고 미리 정보를 주면은 좀 이렇게 준비돼서 오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이제 그런 데에 딱 놓여져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라고 요청을 받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이제 보통 박사과정 때는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저는 박사를 UNC에서 채프리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사실 티칭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리서치만 대부분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줬지. 처음에 교수잡을 잡고 나서 어떻게 코र्스 실러버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코र्스를 러닝해야 되는지, 뭐 코र्스 프로그램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뭐 퀴즈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서 스트러글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런 티칭 멘토십, 그러니까 티칭 어프렌티십 트레이닝 같은 게 PhD 스튜던트랑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 석사할 때 UCSF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티칭에 대해서 하나도 안 배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하려고 지금 포닥을 한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지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갑자기 시작하게끔 모든 일들이 다 어사인이 돼버리니까 멘토링도 해야 되지, 어드바이징도 해야 되지, 티칭도 해야 되지.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PhD 프로그램 안에서 좀 약간 인코퍼레이트 해서 좀 학생들을 도와주면 더 얘네가 트랜지션 하는 게 좀 스무드해지지 않을까. 이제 만약 한국에 가실 생각도 해보셨나요? 처음에는 내가 한국에 갈 생각으로 여기 왔어요. 그랬다가 그 석사를 한국에서 했었기 때문에 석사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한국에서 특히 인서울 유니버시티에서 잡을 잡으려면 외국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목적으로 사실 간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서포트 해주는 것도 그렇고 잘 맞았어요. 미국 환경이나 이런 그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그래서 여기에 있게 된 건데 현재로서는 한국에 돌아갈 플랜은 없어요. 네. 만약에 돌아간다면 뭘 할라나 내가.
외국에서 교수이다가 음. 한국에 가서 교수가 되는 게 더 스무드해지잖아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한국에서 저처럼 석사까지 하고 이제 박사를 하러 미국에 왔다가 근데 박사를 하고 나서 바로 안 돌아가고 1, 2년, 뭐 3년 정도 교수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서 한국 교수 잡을 잡는 게 조금 더 쉽다고 듣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익스피리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교수로 일했던 경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왜 그럴까요? 디퍼런 시스템을 갖고 온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약간 아. 내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티칭을 할 때 영어로 가르치는 걸 요구를 한대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저 들었어요.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고 티칭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거는 이제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프루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